8월 국내 주식시장 주요 일정에 따라 모르면 안 되는, 시장이 흔들려도 강할 수 있는 8월 유망주식 탑5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자TV 이수민 대표입니다. 본격적인 시청 앞서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꼭꼭 딱딱딱 빡빡빡 한 번씩 눌러주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행부 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기존 주식전쟁 유튜브 채널에서 급등이 대표로 활동했었던 부자TV의 이수빈 대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행부 되세요.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제가 뭘 알려드리려고 하냐면 8월 우리 국내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체크해야 할 급등 예상 가능한 또 유망주 탑5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망주인데요, 유망 섹터 탑5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 여기에 대한 투자 이유와 그리고 투자 포인트와 마지막 종목들까지 싹 다 잡아 드릴 테니까 8월 한 달, 사실 제가 바로 직전 영상에서 이제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모름에 나가는 8월 증시 전망 핵심 투자 전략에 대한 영상 올려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좀 잡을 수가 있겠고요. 제가 이때 당시에 뭐라 그랬냐면, 일단은 8월 시장이 여전히 이 유동성 관련한 불확실성 일정들이 좀 눈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7월 증시와 마찬가지로 8월 증시 역시 변동성이 좀 있으면서 방향성이 좀 뚜렷하지 않는, 즉 증시 자체는 좀 지지부진한 장세가 좀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7월 여러분들께 좀 빠른 순환 매매를 도와드렸던 것처럼 8월도 여러분들이 요 일정에 따른 수혜 종목들을 미리미리 좀 체크해 놓고 좀 잡아 놓는다면은, 씨를 좀 뿌려 놓는다면은, 그래도 재미없는 장세에서 그래도 종목은 좀 재밀 수 있는, 종목은 좀 강할 수 있는 이런 흐름을 좀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이 시장은 좀 재미가 없어도 8월 내 계좌는 좀 재밌을 수 있는 이런 포인트를 같이 잡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돈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영상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빠짐없이 체크하셔서 8월 한 달 여러분들 다 행복한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 앞서서 여러분들, 이거는 돈 드는 거 아니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지금 바로 꼭꼭꼭 딱딱딱 빡빡빡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최소한의 시청률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딱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행부 되시고요. 네. 자, 그러면 바로 이제 강의를 진행할 텐데요. 자, 제 강의는 항상 똑같은 순서 와이하우와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왜 이거를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떻게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되며 마지막 종목까지 나가는 방식의 강의인데요. 저는 이제 탑5에 대해서 오늘 유망 섹터 강의를 할 건데, 아무래도 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은 좀 속성 강의로 진행을 하고요. 하나씩 좀 더 세부적인 강의는 차후에 또 하나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본 유망 섹터 탑5 8월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 같냐면, 일단 제가 이전 영상에서 주요 일정 정리했을 때 요런 일정을 좀 여러분들 주목을 해보라 그랬죠. 자, 9일날 어떤 일정이냐면, 일단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있고요. 11일날은 삼성전자 갤럭시 언팩 행사를 앞두고 있고요. 19일날은 테슬라의 AI 데이, 자, 21일날은 바이든의 인프라 부양책 발표되는 일정이 앞두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우리가 뭘 보라 그랬어요? 자, 요렇게 제가 정리를 했었는데요. 자, 디지털 뉴딜 관련해가지고 반도체, 자율주행, 스마트폰을 좀 집중을 하자. 왜?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또 잡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린 뉴딜, 게임, 철강. 그 다음에 오늘 제가 하나를 또 추가를 하자면 요거를 또 추가를 하고 싶어요. OLED까지. 그래서 제가 일단 8월 유망 섹터로 보고 있는 탑5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게임, 철강, OLED 요렇게 좀 5개를 볼 건데요. 자, 요거 하나에 따라서 왜, 그리고 어떻게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지,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까지 속성으로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반도체부터 갈게요. 반도체부터 자, 빠르게 갑니다. 반도체 우리가 왜 투자를 해야 될까요? 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제가 이전 반도체 대장주 탑5 영상에서 싹 다 잡아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했느냐? 자, 너 뭐라고 했니? 보니까 자,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자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집콕 언택트 수요가 늘어났고 그에 따른 데이터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신규 게임 콘솔 출시 그 다음에 등등등등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 시대가 좀 더 빨리 오면서 여기에 대해서 초지능 초연결을 위한 빠르고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역시나 쭉쭉쭉쭉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 플러스 알파로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되냐면 결국에는 이재용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한 지금 가능성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요거 한번 차트 보시면 요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자, 요거는 이제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간접적으로 좀 느껴볼 수 있을 만한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차트가 월봉으로 보시면 이렇게 가파른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주봉으로 보시더라도 최근에 가파른 상승 이후에 단기적인 박스권 횡보 이후 다시금 역사적인 신고가를 뚫어주기 위한 움직임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 어떻습니까? 최근에 언제 올해 초에 역사적인 신고가를 찍고 나서 거의 반년 동안 이렇게 횡보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 SK하이닉스 역시도 신고가를 찍은 다음에 거의 얘도 마찬가지 한 반년 정도 조정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그러면 조정이 나오느냐? 특히나 삼성전자는 메모리 계열에서 세계 1위고 비메모리도 세계 2위인데 얘는 왜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느냐를 봤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재용 부회장의 부재가 좀 가장 크지 않았었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었겠죠. 왜냐? 아무래도 반도체는 대표적인 성장주 섹터이기 때문에 현재 매출을 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미래에 얼마나 더 발전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이제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 특히나 최근에 인텔 같은 경우서도 신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마당에 삼성전자는 신규 투자가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뉴스에도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자, 여기서 나오는데요.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유력 소식에 지금 MCU 관련 파운드리 생산이 부각되고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좀 내려볼게요. 자, 이 부회장을 가석방한다는데 대체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법무부는 9일날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가석방 대상 명단을 검토한 이후에 재범 위험성과 범죄 동기, 사회 감정 등을 고려해서 적격 여부를 과반수로 의결한다고 해요. 그래서 의견이 이루어지면 이 부회장은 13일날 가석방이 된다고 하는데요. 자, 이 부회장이 가석방이 되면은 그동안 미뤘던 반도체 관련 투자에 속도가 붙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무엇? 반도체 관련 투자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관련한 기업들이 지금 부각을 받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자, 결국에 여러분들이 이에 따른 시스템 반도체, 즉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한 투자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결국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은요. 여러분들이 비메모리에 대한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어떻게로 넘어올게요. 그러면 반도체 어떻게 해? 일단은 비메모리 관련해 가지고 신규 투자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비메모리는 이런 구조를 가져갑니다. 설계, 그 다음에 생산, 그 다음에 패키징, 포장, 그 다음에 마지막 테스트, 검사, 이렇게 해가지고 반도체를 만들어내는데요. 삼성전자가 어디에 속해 있냐면 여기 생산 쪽에 속해 있습니다. 삼성전자. 자, 그래서 막대한 공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반도체를 찍어내는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생산 쪽으로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생산 쪽이 바로 파운드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투자를 많이 해요. 그러면 그 수혜를 바로 직접적으로 누가 받을까요? 바로 요 포장과 검사 쪽으로 이어진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왜? 그만큼 많은 반도체를 내가 포장한 업체가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니까 내가 그만큼 또 공장을 풀가동해 가지고 매출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국내 이제 파운드리 이은 패키징 업체의 대표적인 기업 누가 있습니까? 자,
패키징은 네페스, 패키징은 네페스. 제가 예전 급등기 대표 때부터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었던 포인트였죠. 그 다음에 검사, 테스트는 나야나 테스나라고 말씀드렸죠. 자, 요 두 개 기업이 아무래도 최대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네페스보다는 최근에 또 이제 분할해서 나온 네페스 아크가 좀 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래서 네페스, 아크랑 테스나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네페스 아크 최근에 어때요? 자, 여기 쭉 하락 추세를 가져갔었던 흐름에서 어떻게 됐어요? 여기 이제 추세 상방으로 좀 돌리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시금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여기 추세 상승 추세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저점과 저점을 잇고 고점과 고점을 잇는다고 봤을 때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한 5만 원대 초반까지는 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구간이 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지지저항을 잡아보더라도 한 5만 2천 원대 구간까지는 좀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혹시라도 얘가 다시금 조정을 받는다고 했을 때는 한 4만 원대 후반 정도에서 매수할 수 있을 만한 구간이 좀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테스나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자, 테스나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역사적인 신고가를 뚫어주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주봉상 추세를 좀 끄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최근에 주봉상 추세 끄었을 때 이런 추세가 나왔습니다. 자, 최근에 추세를 살짝 깨는가 싶더니 곧바로 거래량이 팍 터져주면서 이대로 죽을 수 없지 다시 올라온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자, 이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일봉으로 왔을 때 어떤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겠느냐, 추세가 이런 추세가 나왔다. 그리고 저항대를 여기 지금 55,000원대 저항대를 받아주고 있다라는 게 눈에 띕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이제 삼각수렴 라인대를 좀 그려 놓으시고, 아하, 여기 지금 55,000원대 저항대를 뚫어주면 또다시 추가적인 상승을 좀 누려볼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최대한 추세 하단선 부분에서는 공략을 해보는 전략이 좀 좋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일단 체크를 좀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이 된다면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 누굴까요? 바로 역시나 삼성전자가 될 겁니다. 자, 반도체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두 개 기업을 봤어요. 비메모리 관련해서는 네페스 아크랑 테스나를 봤고요. 그 다음에 자,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관련해서는 가석방 최대 수혜주는 아무래도 삼성물산이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는데요. 자, 삼성그룹의 지배 구조 개요인데 이재용 부회장과 특수관계인에 대해서 가장 요 머리 꼭대기에 있는 게 삼성물산이에요. 삼성물산. 특히나 삼성물산의 지금 최대주주가 누구느냐? 자, 최대주주 역시 누구냐? 바로 이재용입니다. 자, 이재용이 지금 지분을 거의 18%를 가지고 있는 최대주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자, 삼성물산이 언제 요때 당시 올해 1월에 아무래도 건설주들의 흐름을 같이 좋은 움직임을 타주면서 상승을 보여주다가 이재용 부회장의 그런 불확실성이 눈에 띄면서 다시금 하락 추세로 변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어떻게 해요? 점점 추세를 상승 추세로 돌리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추세의 여기 상단 부분까지는 단기적으로 좀 열려 있다. 15만 원대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얘가 혹시라도 다시 조정받았다가 올라오면은 그럴 때 또 2차적으로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최대 수혜주입니다. 아무래도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서는 다른 건설사 대비해서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라도 주가가 많이 올라오지 못했어요. PBR도 아직 한 배가 안 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가석방이 되면은 삼성물산도 드디어 올라갈 수가 있겠구나라고 기대를 좀 해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자,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작년에 어떠한 흐름을 좀 보여줬었냐면요, 2030 세대, 즉 이제 청년들의 이런 취업난이 계속해서 심각한 문제로 두각이 되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이 흐름에 대해서 작년에 반도체 채용 부분에 대한 투자를 좀 늘렸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마 이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이 됐을 때 이런 움직임도 같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자, DDR5 생산에 대한 좀 구실로 인해서 저 인력 채용을 좀 늘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것도 역시. 그리고 DDR5 최근에 제가 반도체 대장주 탑5에 대한 강의를 할 때 DDR5도 제가 한 차례 알려드렸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알려드렸던 종목이 뭐였어요? 자, DDR5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탑5로 알려드렸던 게 일단 뭐였습니까? 맞습니다. 자, 심텍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대덕전자, 그 다음에 코리아 서키트, 그
다음에 아비코전자, 그 다음에 테크윙, 이런 애들은 일단은 향후 한 1, 2년까지도 좋겠는데 일단 이번 달도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비메모리 관련해서 신규 투자는 요런 애들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고, 또한 아까 이슈에서 몇 개 종목이 좀 나왔었는데 IM, 알파홀딩스, 텔레칩스, 시그네틱스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해요. 특히나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8나노 파운드리 공정을 활용해 가지고 자동차 AP 돌핀 5칩 세트를 생산 중이다라고 하죠. 국내 팹리스 업체 중에 10나노 이하 AP를 개발한 곳은 텔레칩스가 처음이다. 그래서 이 이슈에 또 부각이 된 것처럼 텔레칩스 역시도 우리가 같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텔레칩스. 그 다음에 여기 또 보시면은요, 자, 실리콘 웍스도 있어요. 시그네틱스. 자,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서도 지금 수혜를 같이 좀 받을 수가 있겠다. 자, 텔레칩스는 이따가 또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자율주행 관련한 수혜주이기도 해요. 그리고 시그네틱스는 여러분들이 자, 차트 흐름과 재무제표 좀 보시면 얘는요 3년 연속 적자였어요. 다만 자, 올해 1분기에 과연 흑자 전환을 했죠. 예,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워낙 차트상의 흐름도 바닥권에서 이제 강한 거래량을 바탕으로 이제 올라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기대가 될 수가 있겠는데, 근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여기 아직 연간 좀 적자 흐름이 완벽하게 해소가 됐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게 했으니까 시네틱스라는 불확실성이 좀 있다면 여기 모회사인 코리아 서키트가 차라리 좀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서키트 DDR5 수혜 주기도 하면서 시그네틱스 또 모회사 수혜를 또 받을 수 있을 기업이기 때문에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반도체는 요 정도 하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똑같습니다. 또 디지털 뉴딜 관련해 가지고 자,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은 가장 모멘텀이 있는 거는 아무래도 테슬라 AI 데이입니다. 테슬라 AI 데이가 왜 중요하냐면 과거에 자, 여러분들 텔레칩스 같은 경우서도 언제 한번 주가 흐름이 빵 쐈었냐면 작년 9월이었는데요. 자, 요때 바로 테슬라 관련해 가지고 자율주행에 대한 일론 머스크의 발언이 나오면서 단기간에 바닥권 대비 거의 100% 이상 주가의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테슬라 AI 데이도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보시면 19일 개최 확정인 테슬라 AI 데이 어떤 얘기가 나올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밑으로 내려보면 AI 데이에서는 테슬라의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관련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 진행 상황이 공유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최근 공개 베타 버전을 선보인 완전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내용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죠. 즉 자율주행 관련된 내용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금 기대감이 나오는 겁니다. 기대감이 나왔기 때문에 기대감은 주가에 선반영된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일정이 19일이기 때문에 19일이 되기 전에 주가의 흐름을 한번 다다음 주에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자, 그러니까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겠다. 특히 최근에 또 자율주행 관련해서 구독 서비스에 대해서 테슬라가 또 판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매출이 또 잡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각별히 메타버스에 이은 자율주행까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고, 또한 테슬라 로보택시가 곧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이런 사실 자율주행은 메타버스의 과거 흐름과 마찬가지로 야, 이거 되겠어? 이거 사실상 좀 무리가 아니야? 이거 사람들이 사실 현실화가 아직까지는 좀 그래. 사실 방향은 맞는데 속도가 당장에는 무리야 일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겠지만 서서히 사실 우리나라도 그래요. 로보택시 관련해서는 이미 거의 현실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 들도 사실상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해야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자율주행도 왜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일단은 디지털 뉴딜 관련해서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도 나오지만, 자, 제가 자율주행에 대해서도 영상을 하나 찍어드렸었죠. 바로 일주일 전에 150배 성장할 메타버스 후속 급등 예상 탑5, 바로 여기가 자율주행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에 대한 궁금증 여기서 한 차례 여러분들 또 해소시켰으면 좋겠고요. 자, 왜 자율주행을 투자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을 때, 자, 뭐라고 했었냐? 바로 지금 이미 완전 자율주행차가 눈앞까지 왔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서서히 지금 뭐예요?
자,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베타 버전 9을 또 배포했다라고 하면서 그다음에 ETF까지도 출시가 됐다라고 등등등등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아까 그 영상 탑5 영상 한번 보시고요. 거기서 이제 어떤 종목을 알려드렸느냐, 자 거기서 탑5로 알려드렸었던 종목이, 일단은 요거는 단기적인 종목이에요. 제가 따로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아마 가능하다면 이번 주 내에 자율주행에 대해서 장기간 투자를 할 만한 좀 유망 대장주 탑5는 따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탑5 그때 당시에 알려드렸던 게 현대모비스, 그 다음에 모트렉스, 텔레칩스, 그 다음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런 애들 알려드렸어요.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테슬라에 좀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게 KEC라는 게 있습니다. KEC, 얘가 뭐냐면 테슬라에 디지털 콕핏이 적용된 터치스크린에 대해서 일단 테슬라로부터 승인을 획득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년부터 공급이 될 가능성이 지금 열려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KC 같은 경우 차트 흐름과 재무제표 좀 보시면 일단 작년에는 적자였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실적이 어땠느냐? 올해는 지금 1분기에 지금 영업이익과 단기수익을 크게 흑자 전환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실적에 대해서는 지금 양호한 흐름이에요. 그리고 차트 흐름상 자, 여기 바닥권 대비해 가지고 1차 파동, 2차 파동, 3차 파동까지 나오면서 설거지 나왔죠. 그 다음에 다시금 최근에 거래량이 좀 붙어주면서 추세를 살리고 있는 움직임이다 라는 게 눈에 띕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공략을 할 때는 일단 거래량 한 차례 붙어줬기 때문에 다시금 거래량이 붙어주는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1차 파동 이후에 다시금 저점과 저점을 이은 상황에서의 또 2차 파동을 한번 노려보는 전략을 취해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최대 마지노선은 3,200원까지만 목표를 잡는 게 좋겠지 않나. 왜냐하면 과거에 거래량이 터졌던 흐름과 비교를 했을 때는 현재의 적은 거래량이기 때문에 이 전고점 신고가 라인을 뚫기는 살짝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지금 종목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 다음에는 스마트폰입니다. 사실 스마트폰은 제가 자세하게 강의를 하진 않았어요, 최근에. 근데 그래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할게요. 일단 모멘텀은 뭐냐면 삼성전자의 8월 언팩 행사입니다. 언제였어요? 아까 일정이 11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언팩 행사에서 이번에 어디에 힘을 준다 그래요? 폴더블 폰에 힘을 준다 그래요. 자, 이슈를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8월 11일 갤럭시 언팩 개최 공식 발표가 나왔어요. 발표가 나왔고 여기에서 지금 BTS까지 광고 모델을 쓸 정도로 언팩에서 뭘 자꾸 강조를 합니까? 갤럭시 폴드, 플립, 즉 폴더블 폰을 계속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가격 인하까지도 강하게 지금 때려 먹혔, 그죠? 그래서 가격 인하를 크게 하면서 폴더블 폰 가격 인하가 점유율을 또 확대할 전망을 좀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폴더블 폰 같은 경우 이번에 또 많이 기대를 할 수가 있겠는 게 삼성전자가 폴더블 폰에 힘을 주기 위해서 갤럭시 노트를 단종시켰거든요. 그러면서 기존에 이제 노트 시리즈를 샀던 사람들의 그 니즈 심리, 즉 S펜, 저도 사실 노트를 쓰는데 이 S펜이 굉장히 또 효용성이 좋아요. 효능성이 좋기 때문에 요게 이제 어디에 들어간다? 폴더블 폰에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폴더블에 힘을 준 만큼 앞으로 폴더블 폰 관련 종목들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폰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강의를 할 때 뭐라 그랬냐면 결국에는 이 산업이 성장을 하는 데 대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기술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그랬거든요. 특히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쓸 때 내가 사실 스마트폰 뭐 2년 약정 3년 약정 돼가지고 바꾸는 것도 바꾸는 거지만 그 약정이 되기 전에 스마트폰을 사고 싶다라는 이 구매 욕구가 생길 때가 언제냐면요, 기존에 없던 새로운 패러다임 혁신이 생겼을 때거든요. 과거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우리가 다 폴더폰만 쓰고 있었다가 어떤 폰이 나왔냐면 이 액정이 딱 한 화면에 나오게 되는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이거를 아이폰이 선도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 아이폰 스마트폰 수요가 확 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적인 혁신, 3G에서 4G로, 4G에서 5G로 넘어가는 이런 혁신. 그래서 지금 5G에 대한 전 세계적인 망이 깔리면서 5G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디자인적인 혁신이 이제 폴더블이라는 새로운 또 디자인적인 혁신이 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도 좀 이제 우리가 다시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자, 글로벌 폴더블 스마트폰 출하량 전망인데요. 자, 올해부터 해가지고 급속도로 쫙쫙쫙쫙 장기적으로 늘어날 전망이 눈에 보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일단 최근에 중국에서도 자, 6.18 쇼핑 페스티벌에서 스마트폰의 판매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는 것인데요. 자, 채널 판매액에서 전체의 지금 스마트폰이 지금 성장률이 60%의 성장률을 지금 받아줬다라는 겁니다. 작년 대비해가지고 올해 스마트폰 판매율을 따져봤을 때 성장률이 무려 60% 성장을 했대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기간 내에 스마트폰 판매 순인데요. 아무래도 가장 많이 차지한 건 샤오미이긴 한데 애플의 성장성을 좀 우리가 눈에 띄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은 미국이 화웨이 제재를 강하게 때리고요. 그리고 저가형 핸드폰에서 이제 LG가 여기에서 좀 어느 정도 빠지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뭐라 그럴까요? 애플의 역주행. 자, 보시면 화웨이 반사이익으로 중국 내 점유율 20% 최초 달성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비수기 기준 점유율 10% 이상 최초 달성하면서 월별 판매액이 빠르게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화웨이의 부재를 애플이 채우고 있다라는 거, LG의 부재도 역시 애플이 지금 채워주고 있다라는 거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폴더블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하자면 폴더블은 중요한 게 요거 두 개예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폴더블이라는 건 결국 액정을 접었다 폈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로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게 생겨요. 여기 액정을 접을 때 필요한 여기 딱 접는데 들어가는 힌지. 자, 이게 스마트폰을 이렇게 접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접었다 펼다 할 수 있게끔 하는 요 중간에 들어가는 게 바로 힌지예요. 힌지. 그래서 요거 힌지를 만든 업체가 또 두각을 받게 되겠죠. 왜? 폴더블 폰에 없어서는 안 될 부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외장 힌지도 있고 내장 힌지도 있는데 국내에서 이제 외장 힌지 쪽으로 해가지고 자, 일단은 스마트폰 다시 좀 얘기를 할게요. 스마트폰인데 첫 번째로는 폴더블. 자, 폴더블 볼 때 일단 힌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측면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거는 UTG입니다. UTG.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 액정이 계속 이게 접혔다 폈다 하려면 액정이 일단 강해야 되고 플러스 액정이 아무래도 이 UTG는 유리예요. 유리. 플라스틱이 아닌 유리이기 때문에 어떤 특성을 가져가냐면 이런 특성을 가져가요. 자, 일단은 UTG가 기존에는 원래 CPI를 채택했거든요. 플라스틱 필름. 요게 원래 장점이 요거였어요. 자국이 없는 게 장점이었는데 어떠한 단점이 있었냐면요. 일단은 외관과 투과율과 내열성에 대한 열쇠를 좀 가져갔었어요. 그리고 스크래치 좀 취약하다라는 요런 단점이 있어가지고 삼성전자가 CPI를 채용을 하다가 UTG로 넘어왔어요. 얘는 장점이 스크래치와 경도에 큰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단점이 유리에 서로 맞닿으면 파손될 우려가 지금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어느 정도는 보완하기 위해서 뭐가 또 필요하냐면 요게 필요해요. 자, 여기 나오나? 여긴 따로 안 나오네요. 강화 필름이 필요해요. 강화 필름. 그래서 요거 세 개가 핵심 부품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힌지 같은 경우에는 누가 여기 대표적으로 KH바텍이 진행을 하죠. 그래서 자, 여기 종목을 따로 적을게요. 스마트폰 관련해서는 폴더블, KH바텍. 그 다음에 UTG는 또 누가? 자, UTG 커버 윈도우거든요. UTG에 대해서는 일단은 가장 높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뉴파워 플라즈마예요. 왜 그러냐면 원래는 도우인시스가 대장이 되어야 되는데 얘가 비상장이기 때문에 도우인시스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게 뉴파워 플라즈마이기에 뉴파워 플라즈마가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거예요. 특히 따로 별개적으로 폴더블 유리 커버 윈도우 양산 준비 중이고요. 얘가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이 UTG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서 유리를 딱 들어온 다음에 도우인시스 얘가요 가공을 해요. 가공을 해가지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모듈화 해가지고
삼성전자에 결국 공급을 하는 구조인데, 그렇기 때문에 도인시스가 중요하고 뉴파워 플라즈마 거기에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특히나 뉴파워 플라즈마는 삼성전자가 또 투자한 몇 안 되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또 부각을 받을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요 커버 강화 필름 같은 경우에서는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세경 하이테크, 요 정도가 지금 나오게 됐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아이폰 수혜주를 우리가 안 볼 수가 없겠어요. 아이폰 수혜주. 아이폰은 대표적인 가장 큰 수혜주는 LG 이노텍을 볼 필요가 있겠죠. 카메라 모듈 관련해 가지고 LG 이노텍은 아이폰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리고 LG 이노텍 최근에 제가 메타버스 강의할 때 장기적으로 또 좋다고 했죠. 그 다음에 FPCB, 요것도 좀 중요해요. 자, PCB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 FPCB는 뭐냐면 연성을 갖고 있는 PCB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스마트폰이 앞으로 폴더블로 나오게 됐을 때 이게 좀 굽었다 폈다 이런 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좀 연성을 띠게 되는 FPCB가 좀 많이 들어가게 되는 장기적인 방향성을 눈에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그래서 FPCB 관련 종목들의 주가 흐름도 최근에 좋아요. 특히 뭐 인터플렉스 이런 애들 좋고요. 그 다음에 물론 BH도 여기에 또 속해 있는데, BH는 계속 주가 흐름이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기 때문에 좀 일부러 뺐고, 이녹스 첨단 소재, 그 다음에 뉴프렉스 같은 경우도 좀 좋습니다. 일단 인터플렉스 먼저 보시면, 자, 인터플렉스가 얘가 올해부터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그러면서 내년까지 실적이 좀 크게 성장할 전망이 좀 잡혔기 때문에 지금 주가를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흐름에서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얘 또한 마찬가지. 사실 아직까지는 2분기까지 발표된 게 분기별 적자예요, 적자. 그래서 완전히 흑자 전환된 이후로부터는 비중을 좀 투자하시는 게 좋겠고, 요런 리스크 때문에 모회사인 코리아 서큐트를 차라리 공략하시는 게 낫겠다. 이녹스 첨단 소재는 이제 OLED 쪽으로도 이제 부가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인데요. 최근에 사실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주봉상 추세를 봤을 때 추세 지금 상단선 부분에 좀 걸려있기 때문에 지금은 공략하기 어렵지만 얘가 혹시라도 65,000원대로 좀 떨어진다면 공략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 마지막 뉴프렉스 같은 경우에서는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주로도 엮였죠. 이제 오큘러스 퀘스트도 이제 엮이면서 얘가 부가를 받았는데, 자, 한 차례 급등이 쏘아졌고 그 다음에 여기 강한 지지라인 때 2,750원대 지지를 좀 받아주고 있어요. 받아주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얘가 다시금 거래량이 좀 늘면서 반등 흐름이 좀 나오면은 재차 공략해볼만 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폴더블 관련 종목들도 차트 흐름 좀 볼게요. KH바텍 이런 애들은 웬만하면 주봉을 좀 보세요. 주봉을 봤을 때 최근에 삼각수렴 흐름을 어때요? 거래량이 좀 들어와 주면서 돌파를 해주려는 시도가 나와주고 있다. 그래서 돌파를 했다면 기존의 고점 25,000원까지는 그래도 노려볼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3분기부터 실질적으로 실적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 4분기 하반기 좀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자, 뉴파워 플라즈마 볼게요. 얘도 마찬가지 삼각수렴 쫙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삼각수렴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지라인은 어디? 6,000원 지지라인 받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거래량이 쫙 말라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거래량 좀 늘어주면서 삼각수렴 돌파 흐름 나올 때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실적은 양호합니다. 그 다음에 세경 하이테크 보시면 얘는 주봉상 다시금 보세요. 추세가 쫙 꺾여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단기적인 상승 추세로 잡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 3, 4분기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추세 하단선 부분에서 공략을 해서 상단선 부분 매도를 하는 이런 전략이 좀 좋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디지털 뉴딜 이렇게 좀 봤고요. 그 다음에 그린 뉴딜로 들어와야 됩니다. 야, 이거 할 게 오늘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좀 더 빨리빨리 갈게요. 일단 그린 뉴딜은요, 가장 중요한 게 일단 탄소 중립입니다. 탄소 중립. 그래서 탄소 중립에 대해서는 제가 어디에서, 바로 여기에서 아주 그냥 그린 뉴딜이라고 해가지고 배경 색깔도 초록색으로 이쁘게 제가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보세요. 꼭 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그린 뉴딜 관련해서 제가 중요하게 봤던 거는 결국에는 뭐였어요? 자, 그린 뉴딜 요 중에서 탄소 중립, 결국에는 CCUS 중요하다 그랬고 탄소 배출권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업이 어렵다면 탄소 배출권 그냥 ETF 투자하는 것도 좋다 그랬습니다. 기업 어떤 게 있냐 그랬냐면, 일단은
대장주는 사실 에코프로, HN, 뭐 유니드 이런 애들이 있는데 얘는 좀 눌려야 잡을 수가 있겠고, 이 외에는 단기적으로는 뭐 태경 BK, KC 코트렐, KC 그린홀딩스, 그린케미칼, CNG 하이테크, 그다음에 탄소 배출권 쪽으로는 이제 슈캠스, 뭐 후성, 한솔, 홈데코, 이건산업 이런 애들이 있다 그랬는데, 이미 제가 알려드린 이후로부터 급등이 빵 쏘아졌기 때문에 지금 잡기에는 좀 무리가 따른다. 그래서 공략할 만한 종목으로는 웬만하면 KC 그린홀딩스 6,000원 이하에서 공략을 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그린케미칼도 나쁘지 않고, CNG 하이테크도 이미 지금 신고가 뚫고 올라갔죠. 얘도 이제 지금은 못 잡아요. 공략하신 분들이 이제 분할 매도하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슈캠스 공략할 만하고, 이건산업 공략할 만하다. 요 정도 이제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지금 공략할 만한 거는 뭐다? KC 그린홀딩스, 그다음에 이거는 6,000원 이하에서, 그다음에 그린케미칼, 그다음에 슈캠스, 이건산업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풍력이랑 수소 요쪽은 따로 또 강의를 해드릴게요. 따로 조만간. 그다음에 이 전기 충전소 같은 경우에서는 최근에 이 최코치님이 올려주셨거든요. 보시면 여기 전기차 인프라 관련주 요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여기 부가적으로 하나 또 알려드렸던 게 휴맥스였죠. 휴맥스, 자 요것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주들은 제가 나중에 또 조만간 또 자세하게 풍력 수소 관련해 가지고 또 강의해 드릴게요. 여기에 또 하나 저는 보고 있는 게 수소차와 LNG 선박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게임 철강 OLED로 넘어올게요. 자, 게임은 왜 봐야 되느냐? 게임은요, 일단은 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냐? 첫 번째는 일단은 크래프톤이라는 또 대형 IPO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얘기를 드렸지만 이 대형 IPO가 있는 상황에서는 이 관련 섹터 쪽으로 투심이 좀 이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크래프톤이 사실 공모가에 대한 또 불확실성이 커요. 그래서 크래프톤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보다는 오히려 다른 게임사들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 많아질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자, 아까 이제 스마트폰 얘기하다가 조금 말았던 게 아이폰 얘기하다 말았죠. 아이폰이 사실상 최근에 또 1억 개의 칩을 또 주문했거든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결국엔 아이폰에 대한 생산량을 늘린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량을 늘린다라고 했을 때는 또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또 LG 이노텍이 또 될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자료대에서 다 봤었죠. 다 봤어요. 자, 이제 게임으로 넘어올게요. 자, 게임은 셧다운제 폐지론이 일단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요게 이제 또 악재 해소가 될 수 있을 만한 모멘텀. 셧다운제 폐지가 되면은 아무래도 악재 해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해지고 있다. 8월 신작 또 누가 있어요? 자, 신작 쏟아지는 8월 게임 좀 화를 날까? 라고 나오는데, 자, 크래프톤이 이제 9월 10월에는 배틀그라운드에 대한 새로운 또 게임을 출시할 예정이고요. 요것뿐만 아니라 8월엔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26일날 NC소프트 블레이드 앤 소울 2, 그 다음에 넷마블 같은 경우서는 마블 퓨처 레볼루션, 요게 또 일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NC와 넷마블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렸죠. 특히나 게임은 메타버스에 대한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형 게임사들 위주로. 그래서 넷마블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봉상 저점과 저점을 잇고요, 고점과 고점을 이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최근에 여기 또 저점에서 추세 하단선 지지받고 반등이 나올 때 요럴 때 공략을 해보면 좋겠다. 요럴 때 공략을 해서 추세 상단선, 즉 15만원 부분에서는 매도를 하는 게 좋겠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랬냐, 단기적인 하락 추세를 지금 받아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 추세가 끝나고 거래량이 다시 늘어나면서 추세 상방으로 돌리려는 시점에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최근에 그런 흐름이 슬슬 나오려고 하는 시점이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단기적인 저항대가 한 95만원대, 100만원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95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오면은 이제 매도를 할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은 어떤 종목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넷마블이랑 NC소프트 이런 애들을 한번 보시면 좋겠다. 그 다음, 자, 그 다음 철강으로 들어올게요. 자, 철강 투자 포인트는요, 요렇게 있습니다. 일단은 최대 실적을 올렸어요, 우리나라 철강 회사들이. 그래서 플러스 친환경 기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포스코, 대표적으로 현대제철. 자, 그래서
사실상 철강주들이 올해 2분기의 실적이 그렇게까지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좀 불확실성이 잡혀 있었지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야, 이 상반기에 우리의 좀 우려감보다는 실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또 실적에 대한 호실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기대를 해보는 지금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한 중국의 철강 감산에 뭐예요? 철강업계 또 교포제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어허. 자,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철강사, 철강 종목들 계속해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포스코 보시면 최근에 자 볼게요. 외국인 기관의 강한 매수세를 바탕으로 어때요? 추세 단기적인 하락 추세를 뚫고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된 모습이 나와주고 있죠. 자, 그래서 얘도 이제 추세 상단선 부분에서는 매도를 했겠지만 최근 다시 추세 하단 지지받고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와준다면 다시 한번 좀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또한 현대제철, 자, 현대제철도 최근에 외국인 기관 금융투자 연기금까지도 싸그리 싹싹싹 다 모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 하락 추세를 돌파한 상승 추세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괜찮은 흐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철강사들은 제가 웬만하면은 대형주들을 좀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철강사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이제 포스코, 그 다음에 현대제철, 그 다음에 동국제강,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자면 세아베스트까지. 얘네들은요 일단은 실적도 좋겠지만 뭐가 또 있냐면 친환경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단기적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좋을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에요. 최근에 철강사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친환경 탄소 국경세거든요. 탄소 국경세가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인데 탄소 국경세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악재로 받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장기적인 방향으로 결국에는 구조 자체가 달라질 수 있을 만한 흐름이고, 특히나 이제 요 친환경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덜하는 중소형 기업들이 도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봤을 때는 오히려 대형 철강사들이 장기적으로는 또 쭉쭉쭉쭉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본다면 요 4개 위주로만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 제가 철강사 얘기를 했을 때 뭐라 그랬냐면, 자, 철강이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즉 무슨 말이냐, 철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라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철강의 수요가 늘어났다, 그럼 2차적으로 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철강이 어디에 많이 들어가는데? 자동차에 많이 들어가지, 그리고 건설에 많이 들어가지, 조선에 많이 들어가지. 그렇기 때문에 철강이 실적이 좋게 나왔다라는 것은 2차적으로 아하, 자동차가 지금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구나, 건설 또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구나, 조선 또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 결국에는 요런 애들도 2차적으로 주가의 상승 흐름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적 철강사들이 최근에 하락 추세, 재미없었던 흐름에서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다시 추세를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된 만큼 얘네들도 충분히 실적 발표 이후로는 다시금 좋은 움직임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 일단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건설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하반기에 건설 안 볼 수가 없다. 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의 수혜를 가장 크게 받을 수 있을 게 건설이고, 그 다음에 7, 8월에는 이제 무더위와 장마철 때문에 비수기에 접어들긴 하겠지만 오히려 이때가 저가 매수 기회다. 지금 이 비수기가 점점 지나가고 있다. 플러스 이제 바이든 부양책, 아까 얘기를 했었던 게 21일 날 바이든 인프라 부양책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결국 또 인프라 부양책에 대한 이 돈이 풀리게 됐을 때 어디에 또 돈이 쏠리게 될 것이냐, 결국 인프라 즉 건설 쪽일 것이고, 플러스 신재생 즉 풍력과 수소 쪽일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본다면 건설도 우리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건설 계속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건설. 그래서 건설 제가 기존에 이제 추천드렸던 게 어떤 종목들이 있었어요. 건설사에 대해서는 뭐 DLENC, 그다음에 뭐 HDC, 현대 산업개발, 그다음에 계룡건설 이런 애들 좀 알려드렸고, 플러스 이제 시멘트 쪽을 봤을 때 시멘트는 뭐 삼표시멘트, 성신양해 이런 애들을 알려드렸고, 페인트는 이제 노루페인트, 그 다음에 강남제비스코 이런 애들 알려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가구 실리콘 쪽으로는요, 사실 이쪽을 제가 좀 더 많이 강조를 했었죠. 이제 사실 장기적인 관점으로서는 얘네들이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KCC, 그 다음에 현대 리바트 이런 애들 알려드렸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8월 유망주로 뭘 알려드렸었냐면 우량주로 저거 알려드렸었죠. 코오롱 글로벌. 그래서 사실 건설주들을 제가 알려드린 이후로 거의 다 올라갔어요. 보시면 DLNC 같은 경우도 제가 알려드린 이후로 이미 수익권이 있고요. 근데 자 얘도 보시면 저점과 저점 쫙 이었을 때 다시금 저가 매수 기회가 오고 있다. 그래서 한 14만원대 초반 오면은 매수 기회로 좀 누릴 수가 있겠고, HDC 현대산업개발도 역시 마찬가지. 저점과 저점 이었을 때 아하 다시금 지금 추세 하단선 지지받고 있다. 아 이럴 때도 매수할 수 있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항상 여러분들이 종목을 잡을 때 올라갈 때 따라잡는 성향이 있는데 이렇게만 안 하시면 된다. 이렇게만 안 하시면 된다. 항상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든다면 누릴 때 사고 올라갈 때 파셔라. 항상 싸게 사고 비싸게 팔아야지 왜 자꾸 비싸게 사서 싸게 팔라고 하시냐. 거꾸로 가지 마셔라. 알겠죠? 그 다음에 계룡건설 같은 경우도 보시면 얘는 단기적인 추세는 살짝 깨지긴 했어요. 살짝 깨지긴 했지만 거래량이 거의 미미해요. 미미하기 때문에 다시금 여기에서 추세 충분히 돌려준다면 다시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워낙 또 저평가인 기업이기 때문에 PBR이 0.53배밖에 안되고 PER도 지금 거의 3배 될까 말까 합니다. 너무나 저평가죠. 그 다음에 자 시멘트 같은 경우서도 최근 또 추세 하단선 지지받고 있는 모습 나와주고 있고요. KCC가 최근에 좀 많이 올랐죠. 제가 추천드린 이후로 이미 지금 52주 신고가 부근까지 올라온 흐름이기 때문에 얘는 다시 눌리면 잡겠고 기존에 이제 잡고 계신 분들은 수익을 키워가시면 되겠고, 현대리바트는 이제 또 마찬가지로 추세 하단선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 눈에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럴 때 이제 공략을 하는 거예요. 요럴 때 올라갈 때는 단기적으로 매도하고, 그죠? 왜 추세 상단선이니까 추세 상단선 저항 맞고 떨어지니까 여러분들 이럴 때는 단기적으로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추세 하단선 지지받고 반등할 때 이럴 때 매수하는 것이고요.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거꾸로만 안 하면 충분히 돈 벌 수 있어요. 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보시면 OLED입니다. OLED. 자, OLED는 제가 한 차례 또 강의를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언제였었냐면요, 조금 됐어요 얘는. 자, 이때였는데요. 삼성 5조 투자 LG 손잡는다라고 하면서 한 1개월 전에 OLED를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슬슬 좀 더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왜냐면 요런 뉴스가 나와요. 자, 노트북, 아이패드도 지금 OLED로 전환이 되면서 삼성과 LG가 투자로서 중국을 따돌린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 자, LG 디스플레이가 4년 만에 최대 실적이 나왔는데 OLED의 대세화가 속도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이 2분기 역대 최대인데요. OLED TV 상반기 출하량만 무려 350만 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OLED 관련해 가지고 요 이슈가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대형도 중형도 증설한다. LG 디스플레이가 결국에 OLED 생산 확대를 추진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거든요. 보시면 매년 확대되는 OLED TV 수에 맞춰서 연 생산량을 최대 1100만 대까지 끌어올리고 POLED 탑재 비중이 늘고 있는 전기차 시장 확대에도 적극 대응한다라는 계획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OLED가 계속해서 실적이 좋았는데 OLED 관련 종목들이 소재주들은 사실 많이 올랐어요. 보시면 덕산 네오록스 최근에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죠. 그 다음에 덕산, 테코피아, 그 다음에 아까 봤었던 이녹스 첨단 소재, 이런 소재 관련 종목들은 쭉쭉쭉 올라갔어요. 왜? 소재는 OLED 패널이 계속해서 많이 판매가 될수록 그 패널에 들어가는 소재량이 꾸준하게 늘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OLED 장비주들은 아무래도 비교적 힘이 크진 않았어요. 왜냐? 사실 장비는요 꾸준하게 소비가 되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럴 때 언제 공장을 증설을 하거나 이런 생산량을 늘린다라고 봤을 때, 생산량을 늘리려면 다 자연스럽게 장비를 새롭게 도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럴 때 장비주들이 강하게 주가의 흐름이 빡 뜁니다. 왜? 단기적으로 실적이 급성장할 가능성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흐름에 따라서 지금 LG 디스플레이의 증설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겠다. 자, 플러스 삼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도 지금 OLED 투자를 확대할 것을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일단은
아이폰에 탑재가 되고 있는 OLED 패널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플러스 노트북에도 이제는 OLED 패널이 탑재가 될 것이고 태블릿 PC용도 계속해서 OLED 시장이 커져갈 것이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중소형 OLED 시장 업사이클을 앞두고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의 신규 투자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까지 아무래도 증설을 하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장비주들이 좀 큰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어떻게 OLED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자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 자 중소형에 대한 점유율 1위는 누구냐? 바로 삼성 디스플레이입니다. 그 다음에 대형 OLED의 점유율 1위는 이 LG 디스플레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 관련해서는 삼성 디스플레이는 보는 게 맞고 대형 관련해서는 LG 디스플레이를 보는 게 맞아요. 중소형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대표적으로 스마트폰, 뭐 태블릿, 그다음에 뭐 노트북, 뭐 이런 데 많이 들어가요. 그다음에 대형은요. 아무래도 이제 좀 더 큰 거죠. 뭐 TV나 뭐 자동차, 즉 자율주행. 그다음에 앞으로 뭐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또 많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한 이제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각의 경우를 잘 체크를 하고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텐데요. 자, 그래서 밸류 체인을 제가 뽑아왔습니다. 밸류 체인. 자, 일단 크게 봤을 때는 좀 요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보세요. 납품업체별 장비업체인데요. LG, 삼성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크게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통 분모가 좀 많은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좀 찾을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어 뭐 비아트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뭐 ICD도 이렇게 공통 분모로 좀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뭐 워닝 IPS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공통 분모가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DMS도 이런 식으로 공통 분모가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보시면은 뭐 K시텍 이런 애들, K시텍. 자 이렇게.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자 쭉쭉쭉 볼게요. 뭐 동진세미캠 이런 애들도 있겠네요. 동진세미캠. 그 다음에 ENF 테크놀로지 이런 애들도 있겠고요. 이렇게 요 정도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조금 더 세분화로 들어올게요. 자 중소형은 뭘 보라 그랬어요? 중소형은 삼성 디스플레이 보라 그랬죠. 삼성 디스플레이 중에서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애들이 대표적으로 워닝 IPS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정리 좀 따로 할게요. OLED 중소형 쪽으로는 자 워닝 IPS, 그 다음에 FA, 그 다음에 ICD, 그 다음에 EST, 그 다음에 요 정도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대형으로는요. 대형 쪽은 제가 요거 보여드릴게요. LG 디스플레이 위주로 보는 겁니다. 자, 인베니아, DMS, K시텍, ICD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비아트론까지.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자 이렇게 놓고요. 인베니아, 그 다음에 K시텍, 그 다음에 DMS, 그 다음에 비아트론 이런 애들이 있다라는 거. 또 뭐 있나요? 인베니아, ICD까지. 자 그럼 ICD가 좀 겹치네요. 얘는 조금 더 부각을 많이 받을 수가 있겠구나 라는 거 일단 알고 계시고요. 자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많은 내용을 다뤄드렸어요. 많은 내용을 다뤄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한 달을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제가 탑5 섹터를 꼽았고요. 탑5 섹터별로 왜 투자를 해야 되고 투자 포인트는 무엇이고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까지 좀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얘네들 차트 흐름까지만 좀 보고 마무리 짓게요. 자 워닝 IPS 보시면 얘는 반도체도 되고요. 디스플레이도 돼요. 그래서 일단은 한 45,000원대 지지라인 좀 받아주면서 하락추세, 단기적인 하락추세 좀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자 거래량 줄다가 늘어나는 구간에서 상방 돌파를 했을 때 공략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 SFA 같은 경우에서는
주봉상 봤을 때 12개월 PER이 아직 저평가이긴 해요. 그래서 얘는 좀 싼 맛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단기적인 삼각수렴 그었고, 그 다음에 거래량 늘어나면서 얘 또한 마찬가지 상방 돌파 흐름 보여주면은 공략해볼 필요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ICD 별명이 뭔지 아세요? 아이싸다예요. 아이싸다. PBR이 8배밖에 안 돼요. 8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이싸다. 자, 아이싸다 보시면 지지라인 14,000원대 지지라인 받아주고 있는 상황에서 얘도 마찬가지 거래량 늘어나면서 상방 돌파해주면은 적극적으로 공략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 뭐가 있겠죠? EST 같은 경우는 사실 분기별 적자예요. 적자가 지금 3분기 연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얘는 분기별 흑자 전환이 되는 흐름이 아니라면 웬만하면 공략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패스할게요. EST 뺄게요. 그 다음에 인베니아. 자, 인베니아 보시면 실적 나쁘지 않습니다. 1분기에 살짝 영업이익 적자 나오긴 했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차트 흐름 보시면 차트 흐름 얘가 굉장히 이쁘죠. 자, 바닥권에서 대량의 거래를 빵 터져주면서 1차 파동 나왔고 2차 파동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 놓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DMS. 자, DMS는 OLED 쪽도 되고요, 풍력도 돼요. 풍력도 되고 얘도 너무 싸요. PBR도 1배가 안되고 PER이 5배밖에 안됩니다. 아우, 왜 이렇게 싸. 자, 그래서 하락 추세, 최근에 하락 추세를 자 보시면 상방 돌파하는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다. 차트 흐름 다시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방 돌파 뺏고 매줬기 때문에 슬슬 이제 진입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비아트론입니다. 비아트론. 자, 비아트론 보시면요, 얘도 실적은 좋아요. 실적 좋고 PER, PBR 마찬가지 저평가입니다. 자, 분기별 실적도 양호하고요. 그래서 비아트론도 큰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상승추세 나오면서 여전히 지금 추세 하단선 부근 지지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공략해볼만 하겠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종목명들 쫙 알려드렸는데 여러분들 너무 다 맹신은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도 더 각자 또 공부를 해보시고 기존에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들도 잘 참고하셔가지고 각 섹터별로 정말 가장 좋아 보이는 한 종목 정도씩만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또 하나씩 섹터별로 좀 더 자세한 강의 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해볼 테니까요. 오늘의 강의 여러분들이 한 번 듣고 이해가 안 된다면 2번, 3번 들으시고요. 주변에 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위해서 공유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강조를 해다시피 이번 달 역시 마찬가지 시장은 큰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주도주를 찾기보다는 이렇게 단기적인 순환매를 활용해서 하나 올라가면 매도하고 떨어지면 매수하고 올라가면 매도하고 떨어지면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단기 매매를 좀 챙겨가는 매매가 좀 좋을 것 같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항상 급등하고 나서 따라잡지만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투자는 속도가 아닌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거, 이런 방향을 알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좀 더 부지런 떨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뽑아낼 수가 있었느냐, 일정을 미리미리 체크를 하고 그에 따른 수혜주를 쫙 뽑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또 투자 포인트도 다 하나씩 뽑아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혼자서 하기 힘드시기 때문에 제가 또 도와드리는 것이고, 이런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 수익만 내시면 그걸로 족합니다. 그걸로 족해요. 여러분들에게 뭐 따로 금전적인 거 요구할 거 저는 딱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최대한 좋은 정보, 돈 되는 정보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도움을 최대한 받아서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행복한 부자, 정말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돈 많이 버시면 그게 정말 저의 큰 행복일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 보신 분들은 또 댓글에 또 수익 났다고 얘기도 해주시면은 정말 또 진심으로 축하 인사 또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 또 도움 되셨으면은 잊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꼭꼭 딱딱딱 빡빡빡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고요. 댓글도 하나씩만 부탁드릴게요.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께는요, 제가 더 특별히 수익의 기운이 그냥 듬뿍듬뿍 담겨있는 하트 이렇게 뿅뿅뿅뿅 다 하나씩 쪽쪽쪽쪽 달아드립니다. 그러니까 댓글도 많이 다셔서 수익의 기운 듬뿍듬뿍 받아가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양질의 정보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자TV 이수미 대표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뿅.